안녕하세요. 정식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요즘에 많이 저 어려서 클 때는 별로 못 들었던 말인데 요즘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에요. 네? 좀 이제 위치가 좀 뭐라 그럴까요? 상급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힘이 세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 갑질한다 이런 표현들을 요즘에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요즘에 그런 표현을 하지만 좀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느 시대에서인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갑질을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문제라면 많은 분들이 그런 비유를 하죠. 인생은 정글과도 같다. 고해를 헤쳐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인생이다. 자, 그랬을 때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잘 넘기고 관계를 그래도 깨뜨리지 않고 글쎄요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그럴까 요령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본인의 문제죠. 본인이 갖춰야 될 나름대로의 어떻게 말하면 그게 참 중요한 실력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질을 당한다 그래서는 참 어렵죠. 정말 어렵죠. 저한테 오신 40대 후반의 남자분이세요. 근데 와서 눈물을 보이면서 호소를 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얼마 전까지는 같은 직급이었었대요. 그런데 자기보다 몇 살 아래에 있는 동료가 있었는데 형님 그러면서 가깝게 참 잘 지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식사도 하고 뭐 한잔 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참 잘 지냈는데 그 몇 살 어린 사람이 진급이 됐대요. 그래서 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평소에는 후배고 동생으로 이렇게 이제 글쎄요 동생 취급한 거죠. 뭐 그냥 동생처럼 이물없게 지낸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직속 상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신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하고 뭐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팀장님 소리가 그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뭐 이러는데 그 어린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팀장이 됐다고 딱 안면 우리 몰수한다 그러죠. 안면을 바꾸고 아니 지금 저한테 반말하십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깜짝 놀라고 덜커덩하고 그러더니 뭘 이렇게 지시를 툭툭 하는데 뭐 이제 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일어나는데 뭐 지시한다고 딱딱 100% 만족하는 대답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 아니 나 어리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왜 내 지시를 잘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진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냥 그만두기 전에 정식고 의사하고 내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 이것도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후당당거리고 이제 와서 이제 그야말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즘 얘기하는 갑질이죠.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한테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우리 형님의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 형님이 대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형님이 공부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고 졸업도 1등으로 하고 하여튼 덩치가 큽니다. 키가 한 187 이렇게 되고 소위 배제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우리 형은 뭐 점잖은 분이지만 하여튼 그 유명한 배제고등학교에서도 절대 누구한테서 기죽지 않는 그런 소위 이렇게 배포가 큰 그런 분이세요, 우리 형님이. 근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떤 교수님한테 어떡하다 찍혔대요.
찍혔다 그러죠? 아주 밉보인 거예요, 터다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인사를 하면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안 했대요. 해도 안 받는 걸. 그랬더니 너 교수한테 인사도 안 하냐? 그러고 또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저 어렸을 때 저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내가 방법을 생각 안 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형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예의를 지키는 거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예의는 마땅히 행해야 할 거니까 하고, 그렇지만 예의를 지킨다고 누구나 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저기서 나타나시면 그냥 인사를 정중하게 했대요. 그분이 인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관계없이. 근데 이제 그분이 차를 타고 쑥 지나가시면 차만 나타나면 인사를 하고 그러고는 갔대요. 근데 솔직히 존경하는 마음 나는 없었다. 그렇지만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의는, 직장에서의 상사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상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진짜 한편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의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네. 그 아마 사회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걸 겁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우리는 군의관으로 가니까 조금 나이가 먹어서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이 어린 상급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훈련 받으러 갔을 때는 뭐 아주 그냥 새파랗게 저희보다 4-5살 어린, 저는 이제 군대를 바로 갔습니다만 전문의하고 간 분들은 거진 10년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소위 그때 뭐라 그러죠? 부대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 소대장급인 거죠. 오래 이제 훈련 받을 때. 그러면 뭐 그냥 아주 여지없이 반말 쫙쫙 하고 그냥 혼내고 말 들어야지 어떡합니까? 그게 사회인데. 근데 이런 경우를 많이 겪을 수가 있죠. 같이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상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진짜 갈등을 느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하고 있었던 얘기를 하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 그러니 어떡하냐? 너 왜 나한테 자꾸 갑질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계속 갑질에 대한 생각만 들고, 억울한 생각만 들고, 화나고,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하고, 이런 생각만 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가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좀 생각을 좀 바꿔서 그거를 이렇게 견디는. 글쎄요, 이제 뭐 우리 군가에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주 요즘에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극한 직업 이런 게 나오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이러는 분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 처자식 위해서 견딥니다. 네, 그게 뭐 하여튼 갑질도 그렇고 극한 직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그렇고 그거를 왜 그러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상대가 그런 것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자긍심이 생기게 되죠. 네. 그분은 요즘에 잘 지내세요. 근데 상황은 똑같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시면 가끔 오세요. 근데 요즘에는 오시면 웃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래서 웃은 말로 이 나이에 나가면 어디서 욕을 못 받습니까? 네. 참고 견뎌야죠. 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는 그분을 볼 때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쉽지는 않죠. 말로는 쉽지만 그런데 묵묵히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분을 볼 때 참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격려를 해드리죠. 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러게
갑질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또 한 번 돌아서 나는 혹시 누구한테 그러고 있지는 않나. 근데 어떠한 경우든지 지켜야 될 예의는 지키는 게 그걸 극복하는데 오히려 힘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부딪혔을 때 너 나한테 왜 그래?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극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다면 갑질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갑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나눠봤습니다.